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떠돌아다니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모아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산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하얀 여인이라는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얀 여인, 이 종종 어두운 밤, 안개가 자욱이 낀 산길에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끊임없이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이후 큰 불운이 찾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이 마을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현수는 마을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매료되어 몇 주간 마을의 작은 여관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현수는 여관 주인 할머니로부터 하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의 흔한 전설 정도로 여겼던 현수는 가볍게 이야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과 공포감에 사로잡힌 듯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현수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고 마을 전체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현수는 저녁 산책을 하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길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는 안개로 가득 차 시야가 흐려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길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들려준 하얀 여인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땅을 바라보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현수는 뒤돌아 서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재차 돌아서려 했지만 갑자기 여인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현수의 귓속을 맴돌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현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다급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관에 도착한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잠그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여관 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도 본 거니? 현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여인을 본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란다. 그녀는 그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후로도 며칠간 현수는 계속해서 여인을 목격한 그 밤을 떠올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그런 현수를 위로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기로 한 현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현수는 그때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여인의 중얼거림과 한기를 잊을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녀를 마주하곤 했습니다. 하얀 여인은 그렇게 또 다른 이방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산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안개 낀 밤이면 여인의 중얼거림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부부 민수와 수진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이사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 마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부부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외지인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밖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집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집으로 다가갔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민수는 수진에게 그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민수가 괜한 것을 보고 온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둘은 그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상적인 고민에 집중했다. 며칠 후 다시 그 집을 지나던 민수는 이번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무언가에 홀린 듯한 상태로 다가가 보니 창틀에는 장미꽃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상한 소름에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수진은 집에 있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듯했다. 민수는 계속되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고 마을의 역사와 폐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침내 그는 오래된 마을 도서관 구석에서 그 집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50여 년 전의 사건으로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수색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남아있던 것은 혈흔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악몽을 꾸었다. 그는 자신이 그 버려진 집 안에 갇혀있는 꿈을 꾸었고 집 안은 어딘가 불길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 명의 여자의 흐릿한 형체가 그의 곁을 맴도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입에선 무언가를 간신히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그 꿈을 수진에게 전하였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사실 그들이 처음 이사온 날 밤부터 자꾸 그 집이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불안은 깊어졌고 둘은 그 집에 가보지 않기로 했지만 이상한 사건은 멈추지 않았다. 집 안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 갑자기 사라지는 물건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침묵에 전화. 마침내 그들은 지역 주민 중에도 이와 관련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그 집에서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집이 사람들을 울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곳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랐다. 그러나 어느 주말 아침 수진이 사라졌다. 온 마을을 뒤져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절망에 빠진 민수는 그녀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폐가였다. 그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두드리며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는 으스스한 기운 속으로 들어갔다. 집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적막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작고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의 문을 밀어 열었다. 그 방에는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백했고 마치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 읊조려졌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수진은 이제 우리는 함께해 라는 말을 남기며 민수를 향해 다가왔다. 민수는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쳤고 그 이후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수진 없이 도시로 돌아갔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악몽 속에서 수진을 만난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집에 갇혀 있으며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 마을의 폐가는 이후로도 여전히 버려진 채 그대로 남았고 아무도 그 근처엔 가지 않는다. 그 집에 누군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남묵적인 규칙이 생겼으며 마을 사람들조차 그 집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그곳에서 들었던 흐릿한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수진이 사라져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곤 했던 마을 외곽의 숲속 폐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폐가는 오랫동안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예전에는 한 부유한 가족의 저택이었지만 어느 날 밤 그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끔찍한 사건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한 호기심이 밀려들었고 결국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여름밤 그는 친구 2명을 설득하여 숲속 폐가로 출발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은 겁에 질리면서도 흥분한 얼굴로 폐가에 다다랐습니다. 집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와 함께 집이 내는 기묘한 소리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공기의 냄새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했고 차마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손전등 앱을 켜고 차례대로 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딘가 익숙하지만 알아볼 수 없는 인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인가 지나가는 것을 본 듯한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옮기며 친구들을 불러 사진이 걸린 방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들 셋은 방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공포는 서서히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온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철수는 어쩌면 자신들이 이곳을 불청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몸서리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거울이 불길한 빛을 발하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자 그 속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이들의 형상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이곳에 살던 가문의 구성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줘. 이름 모를 공포에 사로잡힌 철수와 친구들은 벌벌 떨며 거울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은 갑자기 산산조각 나면서 방 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튀어나오더니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참 후 아침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 앞에서 기절해 있는 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이어진 두려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이 경험을 절대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폐가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누구도 그 숲속 폐가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믿음만이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